반반 택시 운영하시는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님 모시고 오늘 그 택시 호출 플랫폼 현황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대표님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게 됐네요. 네. 네. 그 반반 택시라는 게 이제 이름 보면은 네네. 좀 유추가 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반반 택시는 이름 그대로 현재는 네. 같은 방향 승객이 이제 같이 택시를 타고 요금을 반반 나눠내는 네. 반반 호출 서비스가 이제 차별화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코로나가 좀 본격화되면서 현재는 이제 일반 호출 위주의 승객들 이렇게 좀 어필하려고 뭐 택시비 적립이라든가 뭐 그 선호 탑승 옵션이라든가 이제 기타 등등 좀 이제 일반 호출 쪽을 더 많이 강화해서 이제는 거의 일반 호출, 반반 호출 다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 반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요? 저희도 이제 반반 이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네. 이제 뭐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너무 잘 정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 비슷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저희도 최근에 이제 뭐 그 뒤에 나오겠지만 T1이랑 같이 좀 T1 진행하는 네. 모델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모토가 사실은 반반도 있지만 상생이에요. 아, 상생을 지금까지 택시 산업과의 상생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지자체와의 상생 그리고 이제 뭐 교통 약자와의 상생 그쵸. 그리고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역 전화폴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폴 사업자와의 상생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보고 있어서 뭐 어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함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 상생 마인드가 강하셔가지고. 네.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카모나 이런 데 경쟁이 되게 네.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전화폴도 사실은 이제 카모도 굉장히 흡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 네, 그렇죠. 네네. 전화 호출이라는 게 진짜 전화로 이렇게 네. 모르시죠, 그럼? 그러면은 약간 그 콜 서비스 업체들이랑 또 협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아직 그 네. 보면 지방은 서울과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네. 아직 전화 호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만 하더라도 택시를 부르시려고 하면은 네. 애플리케이션 쓰시는 게 아직은 좀 불편하셔서 맞아요. 이제 기존에 쓰시던 전화 호출 쓰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앱을 쓰시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또 기존에 쓰시던 것도 이제 불편함 없이 쓰는 것도 한동안은 필요해서 예, 그쪽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진짜? 콜택시라고. 콜택시는 아시죠? 그거는 아는데 콜택시로 이제 저는 이제 기사님들이 아. 가끔 이제 명함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화를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 네. 이제 대표 번호가 있는 네. 이제 네. 전화풀 네. 택시 말씀. 네. 이게 또 약간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또 들으시기에는 네. 합승이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네. 안 되는 건데 그냥 네, 네. 암암리에 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합승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다시 기사도 나고 했는데 네. 그렇죠. 저희가 그때가 뭐 2019년도 8월에 시작했는데 그게 네. 뭐 37년 만에 허용된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이제 불법화가 된 건데 동승이라고 그러셨죠. 예, 저희는 이제 동승이고요. 아, 그쵸. 아직도 네. 저희는 계속 동승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합승이라는 게 그 역외군수법 보면 네. 택시는 이제 하나의 운송계약이라 그래서 네. 이제 버스와는 다르죠. 그래서 승객이 한 명이 타면 네. 그 하나의 운송계약만 해가지고 계약을 맞춰야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승객이 타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네. 다른 승객이 타게 되면 네. 그건 이제 하나의 운송계약이 깨진 거라서 이게 아. 이제 불법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합승인 거죠. 아.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미풍양속상 네.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탔는데 네. 내릴 때 이제 한 번 내려주고 내려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의 운송계약은 원래 출발지 목적지가 하나여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해 준 게 사실 동승이라는 네.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계속 동승을 말씀드렸던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용어 이야기긴 한데 동승이란 표현이 더 네. 맞게 쓰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합승보다는? 그러니까 우버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합승이죠. 가다가 태우니까. 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승객이 가고 있을 때 매칭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미리 택시를 부르기 전에 네. 어느 인근에서 같은 방향의 승객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같이 가는 중복거리나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매칭이 됐다고 하면 매칭 후에 기사한테 호출을 전달해요. 그럼 그때 이제 기사가 미리 다 세팅된 경로를 따라서 태우고 네. 내려주고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네. 아, 그 대충 다 컨셉은 알고 있었어. 네. 예전에는 저도 예전에 막 저도 이제 뭐 물리 혁신위원회나 활동하고 찾아보니까 뭐 팔팔 올림픽 이럴 때는 합승을 권장을 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는 도로의 차줄이기 이런 것 때문에 막 네.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합법적인 건 아니었고 일시적인 그 사회 운동이었고 동승도 사실은 법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법적 용어는 아직은 아니고 합승이 네. 이제 법적으로 맞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홍당기 부총리 쪽 발표하신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합승을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법제화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반 택시가 기술센터 박스를 나와서 합법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씩 그냥 이렇게 봤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이 빠지셨어요. 예, 조금 빠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모빌리티 네. 업계 이 마스크 맞습니다. 아니, 중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예. 그 규제센터 박스에서 하고 계셔서 그 네네. 반반 호출이 네. 밤이랑 오전 조금 네, 네. 시간까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네. 저희가 이 합승, 이 동승이라는 거를 네. 이제 좀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송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밤 시간대 특히 이제 한꺼번에 수요가 폭증할 때 사실은 네. 그 공급단에서 그걸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급의 잘못도 아니고 네. 이제 워낙 뭐 골라잡기다 이런 게 워낙 좀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 골라잡기가 없어지더라도 네. 그 시간대에 승차나는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남역만 해도 저희가 정말 강남역을 많이 갔는데 밤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빈택시를 줄을 세워도 연말에 저희가 빈차로 줄을 세워도 그래도 줄을 쓰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여러 명 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 동승이라는 게 합승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안전 문제라든가 네. 뭐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도 봤고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해주셔서 이제 좀 합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반반 호출 이용 반응이나 현황이 조금 어떤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제 코로나 눈물이 많이 나요. 맞아요. 코로나 전후로 맞아요.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네. 영업 비밀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현재는 저희가 동승 호출을 좀 이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밤 10시부터 아침 10시인데 네. 밤 10시부터 영업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영업 제한이 맞네요. 걸렸을 때 동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량이 없어지고 나서 저희가 영업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이라고 하면 이제 19년도 말. 네. 19년도 말까지는 사실은 저희 전체 호출의 한 7-80% 이상 맞아요. 이제 동승 호출 될 정도로 좀 이제 많이 쓰시고 네. 이제 이용자가 작아서 즉시 매칭은 안 됐지만 네. 저희가 그 매칭 대기룸이라고 해서 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분이 당장 없더라도 이렇게 네. 기다릴 수 있는 대기룸이 있어요. 뭐 옛날에 채팅방처럼 보면 이렇게 누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고 네. 대기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네. 그러니까 계속 식당 같은 데 있으면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코로나 좀 이제 한풀 꺾이고 나면 네. 다시 좀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해외도 우버나 리프트나 뭐 띠디나 다 이제 동승 모델이 있는데 라이드 헤일링에는 다 동승이 있잖아요. 그쵸. 국내는 이제 라이드 헤일링이 거의 택시로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택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도 있는 수요고 국내도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상황만 좀 거치면 다시 수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밴이잖아요. 그렇죠. 밴인데 네. 저는 우버풀은 또 못 타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싼 대신 대기 시간. 예, 그 부분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모델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버풀은 우리나라 아직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버풀은 안 되는데 좀 다양한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 섹터는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부산에 이제 뭐 이유라든가 뭐 대표님이라든가 반반택시라든가 몇 군데 없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존경하는 대표님. 아유, 다른 대표님은 존경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왜냐면 뭐 장골도 그렇고 장애인 꼴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 너무 지금 관리도 조금 허술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도 굉장히 이제 탑승 자체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계획을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속도는 안 나는데 네. 시작은 저희가 반반택시 앱을 만들고 나서 네.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써보시라고 네, 알려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이 앱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 연세들이 있으신데 시작이 어쨌든 핀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게 제일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사실은 좀 잘 안 하시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갑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서 가시던 그렇죠. 세대인데 처음부터 이제 그걸 찍으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잘 찍는데 사실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랜드마크를 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좀 찍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용이 어려우시다. 네. 지금에 있는 현재 방식은 어렵고 사실 이 방식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 노약자분들이나 뭐 장애인분들 할 거 없이 이 방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동해서 소외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문제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직 속도는 안 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명은 이제 청춘콜이라고 이제 내부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제 호출 앱이고 별도로 하나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속도가 좀 안 나고 있어요. 역시 석사를 인간공학 하신 분이 다르시네요. 인간공학 맞다. 네. 두 분이 맞아요. 전공이 같으셨다고 들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우리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미국 같은데 이제 뭐 주단위 규정을 보면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뭐 콜도 그렇고. 미국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된다는 룰도 사실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그 이제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 없는 분, 투지폰 쓰는 맞습니다. 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기업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접근성을 다 해결을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청춘콜. 청춘콜. 네. 시장에 선보이려고 하는 로드맵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원래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 인원이 이제 부족하고 워낙 경쟁이 계속 그렇죠.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메인에서 네. 토익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내보려고 하고요. 해외들 보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전화 위주로 호출이 되고 그렇죠. 어딜 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목적지를 얘기 안 해도 바로 집으로 세팅이 돼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알았어요. 네, 연세 되신 분들은 어제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각 다시 돌아보니까 작년에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네. 좀 이렇게 간담회 열어가지고 네, 좀 네, 여러 네, 로드맵 발표하시고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는 서울에서
시작을 안 하시고 지방 쪽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 아, 가맹택시 말씀하신 네. 거죠? 예, 처음에 이제 전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아까 과장님도 반반택시 네. 서울에서 많이 본다고. 네, 방금도 타고 왔어요. 지금 요즘 그럼 서울에서는 몇 대 정도? 아, 몇 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네. 그 숫자까지는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 네.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까지 약간 대기업 위주로 이제 가맹의 숫자 경쟁이 네. 좀 그렇죠.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 좀 판단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가맹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취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네. 또 가맹택시라는 게 나와서 승객들이 뭐가 좋아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승객들이 정말 원하는 가맹 서비스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일반적인 택시가 아니라서 승객들이 더 선호해서 찾는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 파일럿처럼 이것저것 붙여보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좀 더 승객들이 원할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은 저희 가맹 서비스가 실험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타사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사의 가맹 서비스도 내가 일부러 그 가맹 서비스를 부를 정도의 만족감이라든가 뭔가 고객 경험을 아직은 못 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그쪽으로 빨리 좀 집중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수를 안 늘리고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는 오히려 좀 질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나중에 가서 좀 더 힘들지 않겠다. 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택시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이제 호출을 하다 보면 이제 택시에서 주는 뭐 사용자 경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는 네. 다 비슷비슷하고 네. 그냥 정말 관리 안 되는 택시 회사에 굉장히 좀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된 그런 것 네. 빼고는 뭐 택시에서 제공하는 뭐 서비스라든가 품질들이 균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타다하고 규제하고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타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수준을 높여놓고 그걸 표준화시켰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네, 완전히 공감하는. 고민하시는 부분 네. 같아요. 확실히 타다 서비스가 나오고 택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생존이었죠. 예, 기사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해가 높아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그 플랫폼이 들어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플랫폼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익을 가져가거나 뭔가를 하기에 좀 명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게 좀 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도 얼마 전에 이제 좀 장거리 가면서 이제 앱들을 하나씩 다 사용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앱 사용성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있는데 핀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이제 도착지 입력 창이 없는 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핀포인트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회사도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아까 그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접근성, 앱 접근성도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포인트잖아요. 네네. 저 사실 택시 그 호출 서비스 하면서 포인트 있는 데는 거의 그쵸. 없는데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 모시고 말씀드린 게 이제 배차 혁신, 품질 혁신, 가격 혁신, 안전 혁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 혁신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던 포인트가 이제 반값 택시, 반반 택시였고 거기서 또 가격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일리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구독형이었어요. 근데 구독형은 현재는 가맹에만 허용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도 가맹 수를 늘리고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항공 포인트도 있고 네. 여기저기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제 택시는 사실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포인트 적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이미 그 포인트 적립하는 그런 전화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매뉴얼로 네. 10번 타면 한 번 공짜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대리도 이미 포인트가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쪽에 좀 포인트를 적립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승객들 락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도구라서 일단 한번 시행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있고 없고도 좀 체감하는 게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물론 가격 혁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가격 혁신을 말씀드리면 네네네. 만족도는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가끔 타시는 분들 말고 네. 굉장히 자주. 자주 타시는 그렇죠. 분들은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승객 중에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쌓으신 분이 네. 100만 원 단위로 쌓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로 마일리지 말고 포인트를 많이 쌓으신 분은 네. 친구 초대를 가지고 쌓으신 네, 분 네, 중에는 아, 이제 몇백만 원 쌓으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보니까 하도 많이 하셔서 이제 유효기간 내에다 못 쓰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멸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자주 타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역시나 빠른 배차. 아, 내가 그렇죠. 얼마나 근거리 배차되느냐. 맞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항공사 마일리지 좀 어떻게 제휴가 안 되나요? 그것도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네. 아직은 저희가 뭐 너무 초기 단계라 그런 것도 조금 제한이 있어요. 이제 좀 지역 상생하는 쪽에서 네. 뭔가 좀 계속 그런 이제 교통 관련된 마일리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부분들, 통합 예, 마일리지를 예, 그러죠, 저희. 이런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 티워 모빌리티가 회원 13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사회원이요? 언론에 의하면. 예. 네. 근데 네. 그쪽하고 상생 모델?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T1 네. 모빌리티랑 같이 하게 됐고 T1 브랜드 살아 있는 거죠? 예, 브랜드는 살아있습니다. 이사병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예, 브랜드 살아있고 계속 유지될 겁니다. 네네. 그 T1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훨씬 업력이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1 모빌리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코코택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이 모빌리티 플랫폼 라이드 헤일링 쪽으로는 1세대 이제 창업자세요. 코코택시 대표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T1 택시 만드셨고 이제 계속 운영 중이신데 백구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분도 이제 그분이 먼저 문 대표님이 먼저 진행하신 게 이제 상생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셨고 상생도 이제 저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게 이제 지역 그리고 뭐 전화콜, 뭐 택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넓게 다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과 기사의 상생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핀포인트로 계속 찌르면서 왔다면 이쪽이 훨씬 더 좀 그 저번을 많이 넓혀놓으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철학이 맞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제일 컸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는 뭐 어찌됐든 시작이 이제 플랫폼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플랫폼 쪽 역량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있던 곳이면 이쪽은 택시 업력이 굉장히 많고 택시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단단하셔서 이쪽에서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오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 산업을 이제 혁신해야 되는 그게 본질이잖아요. 네. 기존 산업을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약간은 좀 그동안의 과정이 왜 그랬는지 네. 어떤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배우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통 산업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쌓아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시간들이 저희는 많이 필요한데 이미 단단한 신뢰관계가 계시고 그 노하우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함께 일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대가 거의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식으로 이렇게 겹치면 안 겹치는 중간이 비는. 네, 중간이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고요. 정말 많이 배우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알려주려고 하시고 저희 멤버들도 또 원래부터 이렇게 듣는 자세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좀 예,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그 티온 모빌리티랑 하면서 네. 이제 좀 기대하고 네. 계신 거는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택시 업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거 외에 또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아직은 서울 경기에 머물러 그렇죠. 있는 아. 사업자였거든요.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만 이제 충북 쪽도 저희가 이제 충북 도 단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네. 뭐 광주 리본에 광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네.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전국 단위로 좀 크게 넓힐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런 쪽에서 또 지역 사업자들이랑 지자체들이랑 같이 이제 상생하는 쪽으로 계속 좀 방향성을 잡고 있어서 네. 저희가 혼자 했다면 굉장히 느리고 좀 지난한 과정이었을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시간을 빨리 이제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금방 이제 빠르게 좀 전국 확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상반기 중이라는 건 서비스가 출시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가 확대. 지역 확대가 이제 상반기 중에 좀 많이 될 겁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 택시 서비스 중에 그린 베타, 그린도 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린도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아무래도 이동하면서 네. 안전에 대한 네,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강한 게 전 그린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지. 이제 그린이 저희 가맹 모델인데 네.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서 이제 그 저희들끼리 챌린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린이라는 거를 승객들이 선호해서 골라서 타고 기다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는 가맹을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실시간 배차는 모수가 많은 네. 그러니까 타입 3에 해당하는 그 중개 영역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가맹은 뭔가 차별화가 돼서 네. 뭔가 부가 서비스가 들어가던가 네. 승객들한테 어쨌든 기존 택시보다는 뭔가 좀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네. 승객들이 어느 정도나 지불할 수 있냐, 아니면 먼 거리에서 잡히더라도 숫자가 적을 테니까 네. 어느 정도는 기다릴 정도의 뭔가 상품력이 있느냐를 네. 계속 챌린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좀 이제 넣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사님들 기본적인 교육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소 차량 연식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택시의 이제 그 악취 문제 이런 것들에서 진행하고 있고, 뭐 격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그린으로 줄 수 있는 거에 다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네. 저 근데 의외로 또 역설적이게도 네. 지금 그린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역시나 또 배차예요. 예, 어쨌든 굴러면 잡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배차를 어떻게 고민할까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먼 거리에서 잡히더라도 네. 기다릴 만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네. 이제 배타를 떼고 정식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그쵸,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택시 기사님들도 감정 노동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만족해야 사실은 이제 대고객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고 보는데, 네. 반반 모델에 대한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반반 모델이라고 하시면 그 반반 호출이 아니죠? 반반 호출이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린도 그렇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감정 노동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대기업들이 이제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반반 택시가 어떤 식으로 소구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느냐라고 네.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이제 전력을 다해서 계속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승객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님들은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상생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이 어땠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서 많이 듣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걸어온 경로를 네. 쓰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되게 쉽죠. 그냥 뭐 말 걸지 마라. 그리고 급정거 급가속하지 마라. 클래식 들어라. 네, 클래식 틀어라. 이게 너무 쉽고 가이드대로 안 하면 페널티. 이게 거의 이제 커스터머 오리엔티드된 그런 접근인데 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 원인을 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다 보면 졸립잖아요. 네. 그렇죠. 네, 졸리실 때 이제 큰 노래를 트시는 경우도 맞아요.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사실 되게 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졸린데 나이도 있으시고, 그쵸. 네. 그리고 식사하시고 바로 운전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네. 하루 이제 정해진 매출을 하시려면 이건 쉽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쉬운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접근이거든요. 또 택시 내 악취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냥 차에 나는 이 악취라는 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작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탈취제 그리고 향수 쪽에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스타트업이랑 콜라보로 이제 택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할 거 없이 그쪽에 나는 그 냄새 원인, 네. 그 포자가 어떤 종류인지,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이거를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제 원인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의외로 그게 뭐 휘발유 냄새나 이런 거보다 채취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땀 배출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채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채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예,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되게 깔끔하신 분인데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악취가 나면 페널티 하면 너무 쉬운데 그러면 계속 이제 세차를 바꾸고 계속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급자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가능한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는 건데 네. 이 채취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탈취제는 없을까 해서 같이 찾았는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탈취제를 차량에 한 2, 3일만 놔두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 개인한테 찾아내라고 하면은 찾을 못 찾죠. 지식도 없고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런 걸 플랫폼이 나서서 해결해주면 그게 사실 승객이랑 기사 사이에 오해라든가 아니면 한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중간자적 역할인데 이걸 우리가 해내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다가 어찌됐든 승객들이 인식할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좀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맞아요. 항상 네. 고민하고 연구를 하시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마무리 질문격이 될 것 같긴 네, 네. 한데 좀 앞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티어 모빌리티랑 합동도 하고 하면서 네. 올해에 딱 좀 뭐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과물로 좀 나오게 할 만한 것들 연말 같아요. 2분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말씀드리려니까 두근두근해가지고 못할 것 같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약간 사업 계획이나 네. 이제 뭐 중장기 비전인데 약간 좀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네. 회사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네. 결국에 이게 라이드 헤일링이 네. 이제 저는 모빌리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인스트림은 결국에 라이드 헤일링인데 이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걸 사실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아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제 스타트업이 전국 확대까지 하는 걸 꼭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좀 경쟁 양상이 라이드 헬링이라든가 버티컬 도메인 하나가 그 하나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게 좀 지난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마스라고 하는 이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통합 모빌리티 경쟁에서 기여할 수 있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버티컬 사업자로 이제 좀 자리매김하는 게 올해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라이드 힐링이라는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뭔가 다른 버티컬 영역에 있는 곳까지도 좀 계속 태핑을 해볼 생각입니다. 버티컬 도메인이라는 게 좀 풀어서 하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는 택시 호출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좀 그 이동 수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동 수단들 내지는 또 뭔가 다른 뭐 사람의 이동이 아닌 뭔가 화물의 이동이라든가 뭔가 다른 부분에서 저희랑 결이 맞는 그런 게 있다면 그쪽에도 조금씩 이제 좀 경험을 쌓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전체를 하시는 기업이 또 하나 탄생하는 아닙니다. 저희 그렇죠. 전체를 다 할 영향도 안 되고요. 아니요. 네. 하셔야죠. 그래서 모쪼록 그 상반기 중으로 합승 규제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쪽부터도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네, 좀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 비전은 얘기 중장기적이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운 좋게 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중심이 돼서 뭔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대로도 좋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 그 통합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 계속 기여하는 게 저희 중장기적인 목표예요. 예, 저희가 주축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전히 계속 라이드 힐링이라는 거를 혁신해 나가는 걸 저희가 계속 할 거고 네. 그리고 거기랑 결이 맞는 다른 부분들도 계속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그런 철학 이런 걸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혁신해 나가는 게 저희 이제 계획입니다. 차 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질문 없으세요? 저희 대표님 전화 걸면은 진지한 연구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좀 연구를 하시고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먼 길 오셨는데 아유,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김기동 대표님이랑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현황과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또 네,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